경질류에 대해서 미국산 좀 있고 중질류는 약간 중동산인데요. 미국산이 중동산보다 약간 더 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정제 어떤 설비를 중동산 중심으로 돼 있고요. 일본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질류는 고급 연료 위주, 뭐 자동차 같은데 가볍고 맑으면 황 함량이 적어서 정제가 쉽다. 주요 생산품은 휘발유, 나프타, 석유화학연료, 등유, 경유, 가벼운 석유 제품의 생산 비율이 높다. 나프타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비행기 연료, 고부가치 연료에 주로 사용. 중진료는 산업연료 및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생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스팔트가 돈이 되나 보죠. 끈적거리고 무거우며 황 함량이 높아 고도의 정제 시설이 필요하다. 주요 생산품은 벙커 CU, 아스팔트, 잔류물, 무거운 제품의 생산 비율이 높다. 그래서 공장 선박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산업용 연료로 주로 사용된다. 선박 같은데 공장. 그래서 경질료는 자동차 휘발유 생산에 유리하고 중질료는 선박 연료나 아스팔트 생산에 유리합니다. 아스팔트가 좀 이게 좀 이렇게 추가로 대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것을 그 미국산 중동산 미국산과 중동산 차이점을 볼게요. 미국은 약간 거리가 멀어서 운송비가 좀 더 비싸고 이게 품질은 우수하다 합니다. 운송비가 중동산 황이 많은 중질 중심이지만 중질류 중심, 운송에 가깝고 기존 정제 설비에 적합한 가격 경쟁력이 있다. 정제 과정에서 중동상은 벙커 CU 등 중질류가 선박 연료가 많이 나온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건 자동차 중심이나 항공기 중심으로 저기는 있고 미국산 대서양을 건너야하므로 운송 기간이 길고 물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중동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미국 대비 거리가 짧아 운송비 부담이 적다. 미국산이 고품질이긴 한데 국내 정유 설비가 중진료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 미국산을 도입을 하면 추가 정제 비용이 이게 또 돈이 마진이 적다 있다 이 말씀이죠. 중동산은 경제 효율이 높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 국내 정유사들의 주력 수입원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주력에서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 수입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시면 2025년 3월달 뉴스인데요. 중동산은 톤당 36달러가 듭니다. 미국산은 희망봉 경유시 93달러에 달합니다. 최대 3배 차이거든요. 운송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중진류를 갖다가 정제를 시키게 되면은 아스팔트라든지 선박유가 많이 나와서 한마디로 돈이 된다는 거죠. 돈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것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선박류 시장 규모 글로벌 선박류 시장은 친환경 규제 환경을 따라서 강화를 따라 기존 벙커 시위에서 바이오 연료 및 LNG 친환경 연료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네요. 바이오 선박류 시장은 2034년까지 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 해서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주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선박류 수요가 급증하여서 이게 지역별은 유럽이 48.2% 가장 큰 비중, 아시아 태평양 29.6%, 이렇게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싱가포르항이 친환경 선박유 공급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벙커 시위가 여전히 대형 선박의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LNG, 메탄올, 암모니아, 친환경 연료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스팔트 시장 규모를 볼게요.
2026년 728억 달러 규모로 평가된다. 2034니까 연평균 성장을 5.10%, 약 1000억, 1083억 9천만 달러에 도로 건설 및 인프라 개발 수요가 주요 성장 동원이다. 재활용 아스팔트 및 계질 아파트 수요, 아스팔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도로 교통 교량이라든 인프라 재건축 확충 프로젝트, 신흥국의 도시화로 인한 건설 활동 증가, 환경구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포장재 기술 도입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국의 아스팔트 시장 규모로 한국의 아스팔트 시장 규모를 볼게요. 국내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혼합 제품 아스콘 출하액이 2024년 1조 2328억 원 규모로 전망되었다. 그래서 피아스팔트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상온 아스팔트 관련 시장이 5조 원대로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규모는 아직 크지는 않네요. 아스팔트는. 이렇게 폐 아스팔트를 걷어가지고 80에서 100% 재활용한 상온 아스팔트 포장공법은 기존의 가열 아스팔트보다 20% 이상 저렴한 환경 친화적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엄청나게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네요.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추가로 나오는 게 아스팔트 아스팔트도 수출을 하는데 SK에너지 같은 국내 중에서 중국과 일본이 핵심 수출국이다. 중국과 일본이 전체 수출의 90% 이상, 그래서 연간 120만 톤, 130만 원 수준의 아스팔트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SK에너지가 중국 수입 아스팔트 시장에서 1위 점유율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한국은 연간 100만 톤에서 아스팔트를 수출한다. 동아시아, 중국, 일본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스팔트 수출 액수 한국 아스팔트 2020년 기준에서 세계 수출 시장에서 1위 품목자 하나로 꼽혔는데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국내 아스팔트 시장에서 국내에도 있고 그러니까 250만 톤의 아스팔트를 생산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스팔트를 중진류에서는 아스팔트를 생산할 수 있는데 미국산은 좀 이렇게 좀 운송 단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스팔트 부분이 안 되는 건 그럼 아스팔트 아스팔트를 녹여가지고 돌에 까는데요. 원유를 정제하고 나무 찌꺼기에 있는 감압 잔사유를 주 연료로 한다. 흑갈색의 점착성 물질이다. 이렇게 뭐 가루로 된 것도 있고 이만한 알갱이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원유에서 LPG, 그다음에 나프다, 경유를 추출하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성분이다.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핵심 결합제.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의 핵심 결합제 바인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끈끈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도로 포장시에는 아스팔트 원료가 약 5%, 6%만 들어 나머지는 자갈모래, 돌가루 등의 골재 혼합하여 사용한다. 자갈모래, 돌가루, 골재 혼합하여 사용한다. 또 내구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SBS 등 고무 플라스틱 성분을 혼합한 계질 아스팔트도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 가루는 건축 자재를 강하게 결합하여 튼튼하고 오래가는 도로를 만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도로 포장 같은 데에다가 아스팔트는 아스콘에다가 저기 뭐죠, 백색 세면을 섞어가지고 좀 색깔을 맞추면 되죠. 색깔을 맞춰가지고 백색 세면을 섞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색 세면이 끈끈하게 달라붙어서 도로가 함몰되거나 물이 잘 흐르지 않는 현상을 해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는 금색은 다양한 펄 반짝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색깔이 그 다음에 또 뭐죠, 저기 구조형 알루미늄이나 열반사 재질을 도로가 결빙되기 쉬운 이런 지역에 프로테지를 가루로 넣어가지고 그것을 열이 축적되어서 녹는 구조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그 다음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아스팔트 도로를 깔 때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가로 세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형태는 100가지도 넘겠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로 세로 잘 미끄러지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아스팔트 색깔이 어두운 건 타르 때문인데요. 네네네. 아스팔트 아스콘 차이.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추출한 끈적한 접착성 액체 역청이라고 자체를 의미하고, 아스콘은 이 아스팔트의 골재 자갈 모래를 섞어 만든 포장 혼합물을 뜻한다. 그래서 아스콘은 아스팔트로 만드는 최종 포장재다. 이렇게 역청에다가 추가로 자갈 모래를 섞어서 만든 놈이 아스콘이다. 아스팔트는 방수제 등에도 쓰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방수제, 아스팔트 시장으로 방수제에도 쓰이고, 아스콘은 주로 도로 및 주차장 표면 포장에 사용된다. 아스콘은 유연성과 탄력성이 뛰어나 소음이 적고 승차감은 좋다. 콘크리트에 비해 내구성은 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미국산과 중동산, 미국산 썼을 때 정유 회사들이 마진이 대폭적으로 줄어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추가로 더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생산할 거고, 운송 비용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산도 그렇지만 자동차로서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캐나다산 원유는 주로 밀도가 높고 끈적한 중진류가 주를 이룬다. 그래서 이 미국 정유사들이 경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저렴한 이 원유를 선호하여서 대량 수입을 한다. 경질류도 생산되지만 대다수 생산량은 오일샌드 기반의 무거운 기름이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좀 운송비가 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 부분에서 한 10%, 15% 저렴화되는데, 한국의 정유사들은 경질류와 중진류를 혼합해서 효율을 높이는 공정을 사용한다. 캐나다산이 대체 자원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산은 경질류고요. 이렇게 해서 캐나다 오일샌드 생산된 원유는 대부분 중진류다. 베네수엘라산도 이렇게 중진류인데, 그래서 한국에서 캐나다,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중진류를 수입하면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중동산 어느 정도 대체가 됨으로써 중동이 꽉 저렇게 막히면 골치 아픈데, 네네. 베네수엘라산이 미국이 지금 그래도 단가가 좀 저렴하면 이게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운송비 부분이 좀 어떻게 반반씩 되는 식으로 운송비를 좀 해주면은 그래서 그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송비 부분을 반반씩 되자는 거죠. 네네. 미국산이든 캐나다산 또는 베네수엘라 운송비를 반반씩 해주면 중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대폭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못할 일이 없다. 원유 자체도 싸고 운송비도 절반씩 되자는 거죠. 그렇죠. 절반씩 되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아직 그 석유 시설이 좀 추가로 만들어져 가지고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경질류인데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및 항공기 이런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할 수 있다. 미국에도 오일 샌드 있을걸요. 미국도 자국산 경질류 대신에 베네수엘라, 캐나다 등에서 그 중진류를 수입하여 가동률과 수익성 돈이 되니까 그걸로 이렇게 해서 정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캐나다 등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돈이 되니까 미국도 미국의 어떤 정제 공장들도 이렇게 돈이 되니까 수입을 해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죠. 이게 돈이 되는 걸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미국의 캐나다산 오일 샌드가 미국 원유 수입 60%를 차지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캐나다 알버타 오일 샌드가 최대 공급원이다. 대규모 초중진류 매장인 베네수엘라 원유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중진류를 들어와서 추가로 생산, 아스팔트가 됐든 뭐 벙커시유가 됐든 추가로 생산하는 게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죠. 한국이 이제 한국의 바이오 선박류 시장은 친환경 바이오 신약이 2011.9 정유업계는 초저 유황 바이오 선박류 제 시장 선점을 가속하고 있다. 바이오 선박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벙커시유 수요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친환경 연료, 바이오 선박유, LNG 등으로 대체되는 추세다. 그래도 아직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유사 중심으로 벙커시유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저 쿠웨이트로부터 벙커시유를 다시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우리나라도 나프타를 수입해오네요. 그래서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원유를 생산하고 나프타를 생산하고 원유도 수입하고 나프타도 수입하고 중유도 수입하고 석유와의 중간 연료도 LPG도 수입하고 쿠웨이트산 벙커시유 수입을 지금 2025년도에 다시 들여오고 있다. 수입 금액을 한국이 벙커시유 수입인데요. 이라크에서 벙커시유를 들여오거나 말레이시아에서 벙커시유를 들여오고 싱가포르에서 들어오고 일본에서 들어오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들어오고, 인도네시아는 사람, 쿠웨이트에서도 조금 들어오고, 중국 조금, 호주 조금. 지금은 이라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중심으로 아랍에미레이트가, 인도네시아가 이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네요. 벙커시어 수입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싱가포르 이게 좀 싸네요. 싱가포르 이게 배럴당 달러 78달러, 일본산이 79달러, 거의 80달러 수준. 아랍에미레이트는 79달러, 인도네시아는 83달러, 84달러 가깝네요. 말레이시아가 82.5달러. 그다음에 2023년에 자, 일본이 70달러, 2025년 평균적으로. 싱가포르가 71달러, 아랍에미레이트가 65달러, 그다음에 말레이시아가 71달러, 이렇게 해서 배럴당이요. 그다음 이라크가 75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쿠웨이트가 66.8달러. 그러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제일 싼데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제일 싸고, 쿠웨이트가 그 다음으로 싸고, 그 다음으로 싼 게 일본산인데요. 일본산이 벙커슈. 정제 석유 제품. 그래서 연료 소모량이 많은 중대형 선박은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가격이 저렴한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다. 알지만 이게 그렇죠. 돈이 너무 부담 많이 드니까 대형 컨테이너에서 하루 100톤 이상을 소모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항함량이 벙커시유가 높아가지고 연료를 사용할 때 대기오염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 항함량을 그래서 이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제를 어기면 한국 입항이 금지가 된답니다. 2020년부터. 그래서 친환경 연료로 지금 바꾸고 있다. 이렇게 저항 연료를 이제 공급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쿠웨이트에서 자국에 생산되는 원유를 직접 가공을 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서 조항 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